저는 애터미 사업을 열심히 하는데 왜 성장하지 않을까요? 나는 정말 애터미 사업을 열정적으로 하는데 왜 아직도 돈을 벌지 못할까요? 자, 본인은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데요.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느냐를 체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스폰서가 24시간 옆에서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는지 또 무엇을 안 하고 있는지를 체크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에이코아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고 있고 또 무엇을 잘 안 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나갈 수 있는 게 바로 에이코아입니다. 자, 에이코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성공 실천 훈련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나에게 성공 습관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미 경험이 있고 이런 성공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본인의 할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고 또 그동안 내 몸에 습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거죠. 경영학의 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피터 드러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측정하지 않으면 관리할 수 없으며 관리할 수 없으면 개선시킬 수도 없다. 지속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비결은 정확한 수치화에 의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애터미 사업은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매일의 나의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습관을 통해서 훌륭한 네트워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평소에 늘 좋은 습관을 가졌다는 겁니다. 내가 만든 나의 습관이 내 운명을 만든다라는 얘기도 있죠. 처음부터 잘 되진 않지만 끊임없는 노력과 훈련을 통해서 처음에는 내가 내 몸에 나의 습관을 만들고
나중에는 내가 만들어져 있는 그 습관이 나를 성공시켜 주는 거예요. 근데 결국 우리는 끝없는 자기 습관과의 상호 성장 관계여야 해요. 계속해서 도전하고 성장하고 또 실천하고 이런 훈련들을 계속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A코어를 실천하지 않으면 제대로 일을 하는 사업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A코어 체크리스트 이런 종이가 있는데요. 이걸 직접 만드셔도 되고 네, 엑셀에다가 그려서 뽑으셔도 됩니다. 매일매일 내가 이 8가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내가 했다면 O, 하지 않았다면 X 이런 표시를 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주는 8가지는 바로 책 읽기, VOD 시청하기, 미팅 참석하기, 애용하기, STP 사업 설명하기, 소비자 전달하기, 상담하기, 신뢰 쌓기 8가지예요. 자, 실천했으면 O, 안 했으면 X. 이걸 한 달 동안 일단 진행을 해보는 거죠. 한 달 동안 실천해서 내가 매일매일 하고 있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면 그 수치화된 종이를 가지고 나를 개선시켜 나가는 노력을 하다 보면 우리는 성장하게 되고 좋은 습관을 가지게 돼요. 자, 지금부터 이 8가지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책 읽기.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고정적인 생각을 깨트리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책을 읽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책 선택도 잘해야 해요. 스폰서들이 추천하는 책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 자신감,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게 되면 내가 늘 내 생각 속에 내 마음 속에 가지고 있는 책을 읽게 되죠.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고 나에게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마음의 평화만을 이야기하고 너무 성공을 쫓지 말라는 이런 책을 읽게 되면 오히려 내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 책 읽기도 습관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매일매일 짧게 15분 또는 30분이라도 매일매일 읽는 습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에 몰아서 한꺼번에 읽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꾸준히 내가 책을 읽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자, 추천 도서는 네트워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가 읽어야 하는 필수 책이에요. 자, 바로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85%가 자신의 능력 때문에 성공을 한 것이 아니라 인간관계를 잘 맺었기 때문에 성공했다라고 주장하는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은 우리가 5번 또는 10번 계속해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그지글러의 정상에서 만납시다 하는 이 책도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책. 이 책은 시스템 소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한 행동 습관을 만들고 수치화시켜야만 개선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피터 드러크의 자기 경영 노트라는 책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이 외에도 우리가 읽어야 하는 책은요, 자기 개발 또는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거, 또 경영과 관련된 이런 책들을 지금은 읽는 것이 좋아요. 자, 두 번째는 바로 VOD 시청하기. 이것도 매일매일 해야 합니다. VOD를 시청하는 목적은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 이미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따라하기 위함이죠. 매일매일 VOD를 시청하면서 성공한 사람들의 강의를 통해 성공자의 습관, 행동을 따라하면서 복제하려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VOD 시청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VOD 시청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VOD를 봐야 할까는 여러분들 유튜브나 시중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VOD가 아니라 회사에서 만들고 그리고 검증되어 있는 VOD 위주로 시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주로 회장님의 강의와 또 이덕우 총단장님의 성공하는 습관 A코어에 대한 강의들, 성공의 8단계 강의들, 이런 강의들을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매일매일 VOD를 시청하면서 도전도 받고 또 에너지도 받고 또 사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배우기도 하고 이런 VOD 시청을 매일매일 했으면 동그라미, 안 했으면 X 이렇게 해서 체크해 나가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미팅 참석입니다. 우리 사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미팅 참석이에요. 곧 시스템이라고도 하죠. 자, 이 미팅에는요, 본사에서 진행하는 세미나, 가장 중요한 석세스 아카데미 또는 원데이 세미나 또는 부업자 미팅, 그리고 센터 미팅, 그리고 스폰서와의 미팅. 자, 오늘 같은 이런 사업자 글로벌 미팅. 이런 다양한 미팅에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초보자들이 가장 이해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바로 이 미팅 참석 부분이에요. 아니, 매번 같은 소리를 하는 그걸 왜 들어야 해요? 그렇게 머리가 나빠요? 이걸 왜 들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미팅의 목적은요, 나 자신의 비전과 확신을 강화시켜 주기 위함이에요. 나는 매번 똑같은 소리를 듣지 않아도 나의 비전에는 흔들림이 없어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인간이에요. 인간, 사람. 자, 사람은요, 원래 나약합니다. 나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긴 시간을 인내하지 못하고 자꾸만 새로운 것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미나, 미팅 이곳에 참석을 해서 나 자신에 대한 비전과 확신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죠. 저도 지금 13년째 똑같은 강의들을 매번 참석해서 듣고 있습니다. 어제도 한국에 석세스 세미나가 열렸는데요. 그곳에서 참석해서 13년 동안 들었던 똑같은 회장님의 강의를 어제도 또 들었어요. 그런데 13년 동안 들었는데도요. 그런 강의를 들으면서 다시 한번 비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내가 좀 더 열정을 가지고 좀 더 일을 제대로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소득은요. 내가 시스템에 온전히 플러그인 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애터미에서의 소득은 내가 열심히 노동소득을 해서 매달 받는 월급제가 아니라 결국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가는 것이 최종 목표예요.
그런데 내가 시스템에 완전히 플러그인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시스템 소득은 완성되기가 어려워요. 자, 간혹 나는 진짜 미팅이 체질이 안 맞아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공은요, 체질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 요소를 갖추었을 때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성공이에요. 네, 다음은 바로 제품 애용입니다. 네 번째. 자, 이 제품 애용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어요. 어차피 쓸 생필품을 내가 소비하면서 지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했던 소비가 사업이 되는 개념이에요. 내가 한 소비가 사업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제대로 소비를 해야 하는 거죠. 나는 소비하지 않으면서 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건 그 뭐라고 표현하죠? 바라는 건 갑자기 단어가 생각 안 나네. 네, 도둑심보다 도둑심보다 사기다. 네, 내가 볼보 차를 판매하면서 벤츠를 탄다면 어떨까요? 내가 LG전자에 다니면서 삼성전자를 사용한다면 제대로 판매가 이루어질까요? 내가 애터미 제품을 제대로 애용하지 않으면서 사업자에게 제품을 이야기하거나 소비자에게 제품을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애터미 사업은요, 내가 먼저 써본 제품을, 내 경험을 전달하는 사업이에요. 자, 제품에 대한 애정이 높을수록 사업은 굉장히 쉬워집니다. 여러분 지금 제 얼굴 잘 보이시죠? 자, 제 얼굴이 늘어져 있나요? 둥글둥글 하나요? 아니면 모공이 넓어 보이나요? 네. 자, 원래 제가 이 피부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모공이 굉장히 넓어서 코와 이 볼 주변에 화장을 하면 구멍이 뚫려 있었어요. 보였어요. 그리고 피부가 이 지성인데요. 유분은 많은데 수분이 부족하다 보니까 기름은 번들번들해서 주름은 없는데 수분이 부족하니까 피부가 늘어져 있었어요. 처져 있었어요. 또한 이 피부 톤이 얼마나 칙칙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애터미 4종 이브닝 세트와 애터미 화장품을 쓰고 제 피부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화장품을 전달할 때 너도 화장품 한번 써봐 했겠어요? 닥치고 써봐 이랬죠. 무조건 써야 돼. 너의 피부를 바꾸고 싶으면 무조건 써봐. 화장품뿐만 아니라 헤어 제품, 목은 양모에 뿌려주는 거, 이런 다양한 제품들에서는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제품을 전달하면서 거절을 받아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품을 써보고 효과를 보고 또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자신 있게 제품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었던 거죠. 자, 마지못해서 억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애용, 즉 제품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품을 제대로 애용해야 합니다. 또한 제품을 제대로 알고 애용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제품에 대해서 배우고 알고 또 VOD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애터미 회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제품에 대한 가장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용하는 제품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설명을 읽고 제대로 알고 쓰면 훨씬 더 효과가 커집니다. 자, 제품 애용은요, 지출이 아니에요. 내가 어차피 써왔던 제품을 애터미 제품으로 바꾸어 나가면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 것이죠. 자, 5번째는 STP, 바로 사업 설명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업 설명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로 주 3회 이상은 반드시 사업 설명을 해야 합니다. 스폰서가 대신 해주기도 하지만 결국 이 사업은 내가 하는 내 사업이에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사업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해요. 주 3회 이상 사업 설명을 해야만 내 사업을 확장시켜 나갈 수가 있어요. 자, 1시간씩 이렇게 정식으로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된 이야기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내가 사업 설명을 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매일매일 하면 더 좋고요. 아니면 적어도 주 3회,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사업 설명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된다. 만일에 자신이 없다면 집에서 가족을 앉혀놓고 연습해야 해요. 저는 아무리 연습해도요, 사업 설명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은요, 그러면 애터미 사업을 알아봐 라는 얘기라도 하셔야 돼요. 애터미 사업은 정말 비전 있는 일이고 평범한 사람도 할 수 있어. 또 누구나 성공해. 그러니까 제대로 알아봐 이 얘기라도 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6번째는 바로 소비자 전달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소비자를 만나고 또 이 소비자를 만들어야 해요. 결국 이 소비자 전달을 통해서 소비자를 만들고 만들어져 있는 그 소비자를 후속 관리하면서 사업 설명을 하고 사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소비자를 만드는 일을 또 잘 못하시거나 소비자를 만들려고 하지만 소비자가 잘 안 만들어져요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잘 안 만들어져요. 소비자가 잘 안 생겨요. 물건을 잘 안 써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제품을 애용하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하셔야 되고요. 또 내가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도 점검하셔야 되고요. 이 두 가지를 다 하고 있는데도 소비자가 안 만들어진다면 내가 일방적으로 내 말만 하는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저는 영업을 오래 했기 때문에 소비자 만드는 일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일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 물건을 전달하고 또는 판매하고 알려주는 것을 힘들어하는 분도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내 욕심만을 가지고 나의 이야기만, 제품 좋다는 얘기만 계속 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상대방의 관심에 관심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역으로 활용하면 되겠죠. 내가 만나는 그 사람,
상대방의 관심이 무언지를 내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상대방의 관심이 뭔지는 관심도 없고 내가 관심 갖고 있는 애터미 제품만 계속 얘기하니까 이게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상대방의 관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자,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든데 너는 건강관리 어떻게 하니? 그러면 그 사람이 나는 건강기능식품 먹고 이거 먹고 저거 먹고 하면서 건강관리 해라고 얘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 해모임, 홍삼단 이런 것을 소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너는 요즘 건강관리 어떻게 하니? 하고 물어봤는데 너 건강은 괜찮아? 하고 물어봤는데 야, 건강관리 할 게 어디냐? 나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건강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건강관리 정말 중요해. 야,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하면서 해보이라 얘기하면 관심을 안 갖는 거죠. 귀에 안 들어오는 거죠. 또는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너는 치아 관리 잘 하고 있니? 라는 질문을 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본인의 건강에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지만 의외로 치아 관리는 잘 하지 않더라라는 게 이 OECD 국가에서 발표를 했어요. 자, 100세까지 사는데 이가 없었어. 물론 이가 없으면 임플란트를 하면 되겠지만 이 임플란트도 잇몸이 받쳐줘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물어보고 우리 치약과 칫솔을 소개하는 거죠. 또, 야, 요즘 날씨가 너무 건조해서 피부가 굉장히 땡겨. 너는 괜찮니? 너는 피부 관리하니? 이런 질문. 자, 그러면 나는 주기적으로 미용샵에 가서 관리받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에게 아주 적은 돈으로 집에서 충분히 관리할 뿐만 아니라 피부를 바꾸어주는 화장품이 여기에 있어 하고 소개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 소비자 전달은요. 제품을 들고 가서 체험을 시켜주셔야 돼요. 말로만 해서는 되지 않아요. 맛보게 하고 발라보게 하고 테스트를 해주면서 제품을 소개하는 것이 좋아요. 자, 이렇게 소비자를 나의 좌우에 50명, 50명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50명, 50명. 자,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반드시 왼쪽과 오른쪽을 같이 해야 한다. 이쪽은 스폰서가 달아나간다고 나는 관심 없음. 오로지 오른쪽만 해. 이러면요. 나중에 정말 땅 치고 후회해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저는 인맥이 없어요라고 하는 사람은 한 명 한 명만 가입을 시켜도 이 두 사람을 잘 관리하고 매번 찾아가고 신뢰를 만들어서 소개를 받으시면 돼요. 자, 소개받을 때에 제가 주의해야 할 거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사람을 소개했는데 죄다 여기만 갖다 붙여. 그러면 이 사람 더 이상 소개 안 해줘요. 그래서 만일 내가 인맥이 없다면 한 사람 두 명 가입시켜 놓고 이분들을 통해서 소개받아서 이 사람도 이익이 되게끔 여기에 이분이 소개하는 사람을 왼쪽과 오른쪽에 붙여 나가면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왼쪽과 오른쪽에 붙여 나가면서 왼쪽 오른쪽에 50명 이상의 소비자를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또한 고정 고객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고정 고객은 애터미 제품을 정말 좋아하고 꾸준히 스스로 제품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애터미 제품은 어차피 쓸 생필품에 소비자가 한번 써보면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서 사업이 저절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품 한번 전달해 놓고 왜 자가 소비를 안 하지? 왜 저 사람은 자가 소비를 안 할까? 그렇게 고민하는 분도 있어요. 자발적인 재구매는요. 반드시 후속 조치를 통해서 그 소비자가 제품에 대해서 신뢰가 있고 효과를 보고 좋아하도록 만들어주면 그러면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나요. 또한 중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은 소비자가 제품을 써도 수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중국뿐만 아니라 각 나라의 그 나라의 제도에 따라 달라요. 소비자 회원과 사업자 회원의 구분이 있는 나라는 불가능하지만 그런 구분이 없는 국가는 내가 제품만 애용해도 수당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설명해서 스스로 구매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자 만들기는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속적으로 만나야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내가 소비자 만들 생각은 하지 않고 사업자만 찾으러 다닌다. 그러면 빨리 소비자 만들기, 소비자 전달도 하셔야 해요. 이게 내 몸에 습관화가 되어야 합니다. 안 넘어간다? 한번 좀, 네. 자, 7번째는 상담입니다. 상담. 자, 지난주에 성공의 8단계 안에서 제가 상담과 관련된 자세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은 상담 받을 때의 자세와 상담을 해주는 자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상담 받을 자세는요. 반드시 내가 먼저 스폰서에게 또는 업라인에게 상담을 요청을 해야 돼요. 여러분, 스폰서가 많을까요? 파트너가 훨씬 많을까요? 자, 이제 사업을 하러 나온 사람은 파트너보다는 스폰서가 훨씬 많겠죠. 그런데 이미 성공하신 성공자들에게는 스폰서보다 파트너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내가 상담을 요청하지 않으면 스폰서가 먼저 상담합시다 하는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람이 본인이 스폰서에게 또는 업라인에게 상담을 요청해야 합니다. 또한 상담할 스폰서는 이 A과를 실천하고 있는,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성장하는 스폰서와 상담을 해야 돼요. A과를 실천하지도 않고 일도 제대로 하지 않는, 오히려 불만만 얘기하는 스폰서와 상담하면 나까지 전염이 돼요. 자, 그래서 A과를 실천하고 또 열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 스폰서와 업라인과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상담을 해야 합니다. 네, 나를 후원하는 가까운 스폰서에게는 주 1회 정도 이 상담에서 또 월 1회 정도는 나의 계보도, 내 계보도를 놓고 사업 전반에 걸친 정확한 상담을 받아야 해요. 또한 내가 A코아를 한 걸 체크한 용지를 가지고 내가 무엇을 개선하면 될지에 대한 상담도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담할 때는 개인의 사생활이나 또는 사사로운 일들에 대한 넋두리가 아니라 사업과 관련된 상담을 받아야 해요. 자, 또한
파트너가 요청했을 때 상담을 해주는 사람, 상담을 해주는 자세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파트너의 이야기를 끝까지 경청하고 들어줘야 해요. 그런데 상담을 해주는 사람이 파트너가 요즘요 많이 다운이 돼요. 이러면 이 한마디 딱 했을 뿐인데 이 스폰서가 네가 그런데 이유가 있어. 네가 제대로 실천하는 거야. 네가 지금 시스템에 오는 거야. 이러면서 나의 이야기만 계속 하잖아요. 그럼 그건 올바른 상담이 아니에요. 가능하다면 적어가면서 파트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어떤 상담을 해오는지를 끝까지 경청하고 들어주셔야 합니다. 또한 그 파트너의 현재 상황에 눈높이를 맞추어서 상대방에게 맞는 상담을 해줘야 돼요. 한국 속담에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모른다라고 하는 속담이 있어요. 본인도 초보자의 시절이 있었으면서 본인은 전혀 처음부터 일을 잘한 것처럼 파트너를 훈계하고 네가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렇다라는 이런 표현은 하시면 안 돼요. 또한 파트너의 상황이 정확하게 이 판단이 서지 않으면 상위 업라인 스폰서와 우리 함께 상담을 해보자 라고 해서 훨씬 더 경험이 많은 업라인 스폰서를 찾아가서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상담할 때는요, 비난보다는, 비판보다는 나도 그랬어. 나도 그 시절에는 그랬어. 그랬던 적이 있어. 라는 격려의 말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상담을 해주는 사람은요, 파트너가 힘이 나고 또 할 수 있다는 믿음과 신념을 갖도록 해줘야 돼요. 여러분, 인간관계론,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책에 보면요, 사람은 칭찬받고자 하는 열망만큼 비난받기를 두려워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일 내가 상대방을 바꾸고자 한다면 비난보다는 칭찬과 격려를 해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비난이나 비판받은 사람은 자기의 행동을 고치기 위한 노력을 하기보다 자기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말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쓰여 있어요. 그래서 비난이나 비판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이거 안 돌아간다. 좀 해주세요.
자, 여덟 번째, 마지막 여덟 번째는 바로 신뢰 쌓기입니다. 자, 이 신뢰 쌓기는요, 내가 매일매일 이 사람하고 차 마시고 만난다고 해서 신뢰가 쌓이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나를 생각할 때, 아,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느낌이 가도록 모든 행동에 모범이 되어야 돼요. 또 내가 약속을 했다면 아주 작은 거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또한 내가 한 말은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지키려고 해야 합니다. 또한 무슨 일이 있어도 금전거래는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절대로. 금전거래는요, 돈도 잃고 사람도 잃어요.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는 사람은 그 누구에게라도 절대로 돈을 빌리거나 또는 빌려주면 안 돼요. 또한 도덕적이고 상식적이어야 돼요. 거짓말을 한다거나 핑계를 댄다거나 또는 상황에 따라 이렇게 얘기했다가 저렇게 얘기했다가 이 손바닥 뒤집듯이 말을 바꾸거나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신뢰 쌓기를 할 수가 없어요. 또한 남녀관계, 부적절한 남녀관계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만일에 부적절한 남녀관계를 맺고 있는 분이라면 빨리 정리하세요. 이 부적절한 남녀관계는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을 좋아하거나 네, 함께 다니는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처녀 총각은 괜찮아요. 애터미 안에서 커플이 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런데 그거는 부적절한 관계에서 가정을 깨고 이 함께 사는 그런 일이 아니라 정말 처녀 총각이 이 애터미에서 서로 일을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남녀 두 명이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는 것보다는 남자와 여자 파트너라고 한다면 또 다른 한 사람을 끼워서 세 사람이 함께 다니는 것을 권해드려요. 그 지역에서 우리는 일 때문에 남녀가 둘이 차를 타고 계속 이동을 했는데 좋지 않은 소문들이 생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고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또한 나의 옷차림도 단정한 옷차림이어야 돼요. 이 가슴이 너무 많이 파여서 이게 속이 보인다거나 또 너무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거나 그런 옷차림으로는 실내 쌓기가 되지를 않아요. 또한 집에서 편하게 입는 옷을 그냥 입고 나가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내 사업에 도움이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단정하고 깨끗한 옷차림으로 사람들을 만나도록 해야 합니다. 누구든지요, 믿음이 가는 사람하고 사업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이 신뢰 쌓기가 제대로 이루어지겠죠. 우리 신뢰 쌓기 하자, 차 마시자, 밥 먹자 하면서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누구를 비판하고 이러면 신뢰 쌓기가 되지 않아요. 신뢰 쌓기라는 건 상대방이 나를 봤을 때 아, 저 사람과 함께 한다면 믿을 수 있겠다. 이런 인상을 심어주는 것을 신뢰 쌓기라고 해요. 또 미인, 대칭, 비불 이거 통역이 안 되겠구나. 미소 짓고 네, 항상 밝은 미소를 짓는 표정. 네, 지금 통역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냥 얼굴이 그냥 웃음이 가득한 네, 이런 표정인데요. 이렇게 미소 짓는 얼굴, 입꼬리가 올라가는 환한 표정이나 입이 내려오는 입꼬리가 아니라 미소 짓는 얼굴.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인사하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런 우리 동네 본인의 동네에 주변에 다니다가도 얼굴을 안다거나 또는 이웃 사람이면 밝게 인사하는 거. 이것 또한 신뢰 쌓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볼 때 뭐가 저렇게 저 사람은 불만이야? 왜 저렇게 인상을 쓰고 다녀? 왜 이렇게 하나는 얼굴 같지? 이러면 나랑 같이 사업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자, 또한 대화하기. 질문을 하고 상대방의 관심이 뭔지를 듣고 그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줄 수 있거나 또는 상대방이 하는 말을 끝까지 경청하고 들어주는 거. 이런 대화하기. 그리고 칭찬하기. 근데 예쁘세요. 너무 아름다우세요. 이거는 칭찬 아니에요. 아버지. 칭찬은 구체적으로. 김미경 통역하시는 분 안경이 굉장히 잘 어울리시네요. 이런 구체적인
네. 오늘 하신 넥타이가 굉장히 멋져요. 아주 잘 어울립니다. 하신 귀걸이가 굉장히 예쁘네요. 이런 구체적인 칭찬이 필요합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진짜 예쁘세요. 이건 칭찬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칭찬하려는 노력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집에서 아이들을 보면서 먼저 칭찬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또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건 절대로 하시면 안 돼요. 사람은요, 둘이 만나서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막, 그러니까 씹는다. 이게 한국어는 씹는다 지금 뭐라고 얘기하지? 뒷담화? 뒷담화도 흉본다. 네. 누군가를 막 둘이서 흉을 봤어요. 그러면요, 같이 흉 봐놓고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야, 이 사람이 저렇게 다른 사람을 흉 보는 걸 보니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내 흉도 보겠구나, 내 욕도 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또한 저렇게 부정적인 말만 늘어놓는 사람하고는 아우 나는 사업하고 싶지 않아. 너나 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비난, 비판, 불평 절대로 하지 않는다. 자, 그러면 자연적으로 신뢰 쌓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8가지를 매일매일 실천해야 돼요. 실천했으면 동그라미, 안 했으면 X. 이걸 매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오늘부터 하세요. 내일부터 해야지 그게 아니라 오늘 즉시 당장 오늘부터 한번 매일매일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죠? 네. 자, 성공하고자 한다면 나의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어제도 석세스 세미나에서 회장님이 직강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공을 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내가 성공하고자, 나 성공하고 말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라는 이 생각부터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성공해? 아유, 불가능해. 이런 안 된다는 생각을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성공할 수 있어. 된다는 생각으로 바꾸셔야 해요. 애터미 사업 너무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서 너무 힘들어. 이런 생각을 애터미 정말 쉬워. 나도 할 수 있어. 지나는 과정일 뿐이야.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나도 훈련되어서 해 나갈 수 있어라는 긍정적인 생각. 할 수 있다라는 생각. 너무 힘들어. 이렇게 힘든 일을 꼭 해야 돼? 이런 생각보다는 아주 즐거워. 나는 애터미 사업이 너무너무 재밌어. 이렇게 즐겁다는 생각으로 바꾸셔야 돼요. 나는 왜 사업을 같이 함께 할 사람이 없지? 왜 나에게는 사람이 생기지 않지? 이런 함께 할 사람이 없다라는 이 생각을 함께 할 사람이 넘쳐날 거야. 나도 나에게 정말 많은 파트너가 생길 거야라는 이 긍정의 생각으로 바꾸셔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이 생각부터 바꾸셔야 돼요. 자, 모든 건요, 생각 차이고요, 마음먹기에 달려 있어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그래야 행동이 바뀌어요. 내가 실천하면서 행동은 바꾸려고 하는데, 그런다고 되겠어? 뭐 A코어 한다고 그게 뭐 결과가 나겠어? 이런 생각으로는 내 행동이 바뀌지가 않아요. 생각을 먼저 바꾸고, 그러면 내 행동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면 나의 습관이 바뀌어요. 내 습관이 바뀌면 나의 인격이 바뀌어요. 그리고 인격이 바뀌면 결국에는 내 운명이 바뀌어요. 내 운명이 달라져요. 윌리엄 제임스라는 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부터 바꾸자라는 말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마지막 시간이니까 한 가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자, 이 말은 머리에, 가슴에 새기셔야 돼요. 자, 그게 뭐냐? 바이러니는 맞나요? 바이너리죠. 네. 자, 갑자기 바이너리가 나오지. 자, 바이너리 두 줄이죠, 두 줄. 바이너리는 태생이 갈등 구조다. 여러분, 태생이, 그러니까 태어나기를, 만들어지기를 갈등 구조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갈등이 생긴다는 거예요? 갈등이 없다라는 거예요? 갈등은 당연히 생기는 거예요. 당연히. 자, 어떤 갈등이냐? 우리는 소실적 위주로 수당을 지급받죠.
그래서 사람은요, 나의 이익을 위해서 소실적 위주로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대실적에 있는 파트너들은요, 이 스폰서에게 자기 소실적만 키우고 우리를 하나도 안 도와준다. 우리는 도움받은 게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무한단계, 무한누적에서는요, 내 스폰서가 나를 하나도 안 도와줬다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자, 누군가는 내 그룹에서 이 스폰서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찾아가서 후원을 요청하거나 상담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실적 파트너들은 나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다. 우리는 쳐다도 안 본다. 막 이런 불평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내 입장에서 대실적의 그런 불평, 불만들을 들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당신 밑에 누구도 도와주고 누구도 도와주고 누구도 도와주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 할 수가 있냐라고 이렇게 따져야 될까요? 아니면 아이고 태생이 갈등 구조라고 하더니 정말 그렇구나 하고 인정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바이너리 구조는 태생이 갈등 구조다. 갈등 구조로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초보자일 때 이더구 임페리얼 마스터로부터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면 원망의 소리가 들리면 어머나 갈등 구조라고 하더니 진짜 맞네. 맞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다. 소실적만 챙겨온다 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실적 위주로 일을 하면 이 소실적 사람들은요. 감사하고 굉장히 고마워하고 좋아할 것 같죠.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소실적 파트너들은요. 당신 나 때문에 돈 벌잖아. 내가 PB 올리면 네가 다 먹잖아. 너만 돈 벌잖아. 이런 말을 해요. 자, 그러면 그 말을 들은 스폰서는 내가 얼마나 많이 도왔는데 그 PB에 내가 넣은 것도 있는데 내가 사람도 달았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할 수가 있냐. 이렇게 싸워야 될까요? 아니면 갈등 구조라더니 진짜 그러네. 그렇구나. 라고 해야 될까? 아, 그렇구나. 라고 인정하면 돼요. 또 이런 경우도 있어. 밑에 파트너, 소실적에 있는 파트너가 자기가 매출을 넣어서 30만 포인트를 넣었더니 내 스폰서가 수당을 타네? 타겠네 하고 계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스폰서에게 스폰서님 오늘 수당 들어갔죠? 제가 올린 포인트로 수당 받으셨죠? 그러니까 저 고기 좀 사주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아이고 꼴랑 그 수당 한 번 가지고 무슨 고기냐고 싸우지 말고
제가 아직은 고기를 사드릴 정도는 못 되고요. 우리 떡볶이 먹읍시다. 떡볶이 제가 쏠게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고기 사달라고 했는데 고기 안 사주고 떡볶이 사줬다고 막 화를 내지 않아요. 만일에 화를 낸다면 그 사람 볼 것도 없어. 파트너가 뭔가 자꾸 내 심정을 긁고 뭔가를 자꾸 요구할 때 싸우지 말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해드릴게요 하고는 조율하셔야 돼.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조율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쪽은 대실적이라고 내 파트너로 생각조차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만일에 위에 있는 상위 스폰서 덕분으로 내 조직이 키워졌다라고 한다면 내가 인맥은 못 붙이더라도 이분들과 관계는 잘 맺어야 돼. 항상 고맙다, 감사하다, 덕분에 내가 있다, 많은 힘이 되어드리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다. 자, 이런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런데 내 소실적에 있는 파트너 챙기기도 바쁜데 무슨 내 실적까지 내가 신경을 써? 저거가 알아서 하는 거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큰 직급 갈 때요. 이 대실적에 있는 파트너들 때문에 못 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사업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왼쪽과 오른쪽 두 줄을 함께 해 나가는 사업이에요. 어제 박한길 회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 한쪽에 크라운 임페리얼이 나와 있지 않으면 양쪽 다 소실적이다. 나는 소실적 두 개 있는 거다. 내 완전 소실적은 내 소실적보다 좀 더 작은 소실적이다. 그러니까 대실적, 소실적 가리지 말고 양쪽 다 해라.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파트너랑 또 스폰서랑 절대로 싸우지도 말고 비난, 비판, 불평도 하지 말고 그저 감사하다. 감사합니다. 항상 밝은 미소로 인사하고 고마워하잖아요. 그럼 내 조직은 저절로 커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까지 3주차 우리가 복제시켜야 하는 Why와 How 그리고 두 줄 하는 거 드라이빙 뎁스 파일업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또 여러분들의 파트너를 복제시켜 나가고 알려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자, 다음 주에는
강의가 없습니다. 오늘로 끝이에요. 3월 달은. 그래서 4월 첫째 주부터 다시 또 시작합니다.